가이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 쪽집게 류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 작사입니다. 네. 저는 아주 몸 상태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네요. 잠을 일주일 내내 못 잤더니 좀 힘드네요. 뭐 1200km 자전거 타고 오면 힘들죠. 몸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만 하루 푹 자면 완전히 원상 회복될 것 같고요. 시장이 점점 원상 주무세요, 회복하고 지금. 나 혼자 떠들면 되니까. 혼자만 떠들면 나 잠들 거야 중간에. 그러니까 주무시라고. 근데 저기 빨리 끝내겠습니다. 시장이 원상 회복되고 있고 환율도 원상 회복되고 있다. 뭐 이런 느낌 좀 안 듭니까? 환율이요? PBR 1 정도가 원상 아니겠어? 우리는 최소? 현재가 PBR 1이에요. 벌써? 네. 2,800 아니었어? 금방이네. 아니, 지금이 1이에요. 작년 기준으로. 그럼 원상 회복했네 벌써 지수는.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3,000 넘는다고 봅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거는 뭐 봐야지 알죠. 뭐. 근데 내가 그럼 위로 걸었고 아래로 걸으실래? 싫어요. 일단 저 오늘 지수를 말씀드리면 네. 오늘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오늘 거래소는 0.01 하락해서 뭐 변동이 없었습니다. 2,615. 네. 코스닥은 반면에 1.2% 상승해서 88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아주 셌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거래소 네가 오니까 다시 빠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코스닥 보셔야죠. 1% 넘게 빠졌으면 오름장입니다. 제가 왔다고 떨어진 거 아니에요. 코스닥 시장이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해서 다시 샀다면서? 다시 샀다가 오늘 팔았어요. 저는 매매를 하니까 아니 저는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냥. 근데 매매 달인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라이딩 갔을 때 저희 구독자분들이 계셨어 거기에. 근데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같이 하시는 그 쪽집게 분이 형님이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왜? 그럴 수도 있죠 뭐. 내가 형님처럼 그런 리더십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그 리더십을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을 보는 것도 다 이렇게 리더십이 있게 본다 이런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 자신감 좋죠. 그럼 사실 투자자는 약간의 나르시즘이 있어야 돼. 나를 어떻게 보든 난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도 우리 집에서는 나르시즘 환자로 여겨지거든요. 왜 그러냐. 근데 사실은 그런 거 없으면은 이 시장에서 우리가 잘못될 때마다 견딜 수가 없어. 젊었을 때는 뭐 어렸을 때는 좀 뭐 나이 들어 보인다 그러고 기분이 나쁘지. 근데 요즘에 뭐 그런 얘기 하도 말도 전혀 상관이 없어. 그래서 이제 호적 정리를 좀 해드리면은 형까지는 아니에요. 형까지는 아니에요. 저랑 3살 차이 납니다. 형까지는 아니고 제가 뭐 전보다 3살 위입니다 여기. 근데 나도 동안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게 참 좀 아니야 동안이지. 그건 모자 썼을 때. 쪽집게님은 동안이 쪽집게님이 아니라 각도기님은 동안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 네. 그건 모자 썼을 때 얘기고요. 머리카락이 이마를 덮으면 가능성은 있어요. 머리카락이 있었으면 더 동안이었지. 머리카락이 없어서 덜 동안인 거지. 그냥 머리에 기름이 많아가지고 못 견뎌 머리카락들이. 하여튼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어쨌든 내가 막 이렇게 요즘 투자 잘 돼서 기분 좋습니까? 어깨에 좀 뽕을 좀 나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라 굳이 조금 지수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이 돼요. 그런 건 의미가 없죠. 그래도 은근하게 지수보다 잘했다고 또 대단한 거지. 아니야 그런 건 의미가 없어. 근데 사실 코스닥보다 잘했냐 하면 조금 쪼그러들죠. 코스닥보다는 잘하지 못했어요. 쪼그러들어요. 근데 내가 이제 올해 내내 거의 현금을 비중을 많이 가져가서 30% 이상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잘한 거지. 현금 30%하고 거래소를 이겼다? 그렇죠. 칭찬합니다 이거. 지금은 현금이 더 많아. 왜냐하면 2차전지 있던 거 팔아가지고 더 많습니다. 이건 진짜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풀 주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풀 주식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보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현금이 좀 있는데 수익률이 그 정도면 칭찬 드릴 만합니다. 여차하면 내가 현금 다 지르고 레버리지도 쓰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안 오네.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는 장에서 끝났어. 이제 그런 기회는 없어. 이제 여기서 레버리지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이제부터는 레버리지를 안 써야 되는 영역으로. PBR 1이잖아. 그런 종목이 있으면 또 쓸 수도 있죠.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이거는 진짜. 그럼 내가 솔직하게 물어볼게.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경험이 많아요? 실패한 경험이 많아요? 레버리지를 썼을 때는? 옛날에 실패했고요. 최근에는 성공했고.
아직 검증 조금 예전에는 많이 실패했죠. 뭐 이렇게 ELW 이런 것도 실패하고 뭐.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전문 투자자잖아요. 전문 투자자도 이제서야 레버리지로 성공하는 경우니까 쓰지 마세요. 근데 진짜 옛날에는 2100포인트, 200포인트, 300포인트, 400포인트 때까지는 그래 자신 있는 사람 했는데 2600 이제 PBR 1배니까 특별히 시장을 생각하시는 분은 레버리지 쓰시면 안 됩니다. 종목으로 내가 그 종목의 전문가야, 기업의 전문가야. 그런 분은 혹시 가능하면 쓰지 마세요. 네. 너무너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이 가치보다 가격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인데 네. 무슨 어떤 일이 생겨서 가치에 손상이 없는데 가격이 급락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레버리지 쓸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는 있죠. 뭐 그런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제가 2년 내에 1.5년 2년 내에 레버리지 쓴 적이 없어요. 지금은요. 네, 지금 여차하면 쓰겠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차하면 쓰겠다 그러면 쟤네들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실 수 있는데 지금은 전혀 쓰질 않고 있고요. 저도 뭐 전혀 레버리지 쓰질 않고 레버리지 고객 자체가 없어요 저는. 네. 우리 또 없는 고객이 하나 있잖아. 우리 이렇게 주식을 잘하는데 회사에서 지금 IRP가 없어가지고 조금 인정을 좀 못 받아가지고. IRP 계좌가. 여러분 IRP 계좌 저희 모바일 가입하셔가지고 우리 쪽집게 이름이 류우현입니다. 찍어서 관리자 좀 설정해 주세요. 네. 회사 관계자가 안 보겠지? 보면 큰일 나나요? 보면 큰일 나는데. 아니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보지 마. 일단 오늘 지수는 뭐 거래소보단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의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좋았고요. 등락 종목 수도 뭐 비슷비슷합니다. 거래소 다 뭐 반반 정도 오르고 빠지고 그렇게 이제 상승을 했었고, 일단은 뭐 골드만삭스에서 미국 이제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3월 중순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있었을 때는 이제 가능성 한 35%까지 올렸었는데 최근에 이제 25%로 다시 낮췄습니다. 뭐 부채 한도 협상도 잘 마무리가 됐고, 은행 부분의 스트레스 테스트나 이런 부분들도 크게, 그러니까 은행 부분의 스트레스도 후퇴를 했다. 이것도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지나갔다. 이렇게 이제 좀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얀 헤지우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라졌기 때문에 실질 GDP 성장률이 0.4% 가량 정도만 좀 타격을 입을 거다. 예상보다는 덜 타격을 입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면서 올해 그 침체 확률을 25%로 낮췄고요.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7월에 25bp 인상해서 5.5로 올해 마감을 할 거다. 1년 뒤에 약 1년 정도 유지를 한 뒤에 그다음에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딱 뭐 연준이 얘기하는 그 연착륙 시나리오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 이 7월에 금리 인상하면 진짜 효과가 극대화될 것 같긴 해요. 그죠? 스킵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스킵한 후에 한 번 더 올리면 진짜, 그리고 계속 스킵하겠다 그래. 뭐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꼼짝마하고 그렇게 걸리가 드는 거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연준이 원하는 거를 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인플레 심리를 좀 잠재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주식 시장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최근에 MSCI 이제 신흥국하고 이제 한국의 그 PER 그 밴드를 이제 한 2009년도 이후로 이제 그거를 추적을 리딩 투자증권에서 했어요.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신흥국, 그 MSCI 신흥국 PER. 근데 2009년도에 한국 PER이 더 높았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2009년도 6월 달에. 그러니까 신흥국, MS 신흥국 PER보다 우리나라가 더 그러니까 고평가가 됐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10년 내에. 09년도 6월 달에. 그때는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았었으니까. 근데 그때 아시다시피 그때 이후로 지수가 한 1.5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자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엔 딱 맞는데, 요 현상이 이제 지금 발생을 또 했습니다. 최근에. 2009년 이후 최초로 우리나라 PER이 신흥국 PER보다 높다. 신흥국 PER이 이제 물론 이제 중국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뭐 한 거의 지금 중국 그 포함된 신흥국 PER이 한 12 정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14 언저리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거든요. 역사적 고평가다. 근데
역발상적으로는 지금이 투자 기회다. 이익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PER이 올라간 거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조건이 이제 지금하고 좀 비슷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상승 가능하다. 그럼 3천 이상 되겠네. 3천 갈 수 있죠. 정식 내기 한번 해야 되겠네. 그거는 내가 내일 한번 분석을 PER로 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글로벌 탑 티어 PC 서버 제조사들이 이제 하반기에 공이 회복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델 컴퓨터하고 HP 컴퓨터 얘네들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하반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가이던스를 좀 줬고요. 재고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도 델 같은 경우는 36% 감소를 했고 QOQ 분기 대비로도 16% 감소를 했습니다. 네. HP도 전년 대비해서 19%, QOQ 2% 재고가 감소를 하면서 재고가 감소를 한다는 거는 이제 창고에 이제 물건 없는 거니까 팔 물건 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조만간 이제 재고를 또 쌓아야 된다. 바로 돌아서면 그런 의미로 받아시면 되기 때문에 디램에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고 현황을 좀 보면은 주요 이제 PC 같은 경우에는 OEM 업체들이 지금 9주에서 12주, 모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9주에서 16주. IDC 이건 저 데이터 센터 북미 쪽은 8주에서 12주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중화권은 7주에서 9주. 스마트폰 제조사가 제일 그래도 재고가 좀 작습니다. 5주에서 7주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차차 소진이 되면 이제 다시 재고 리스타킹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긴 편이네. 지금도 아직 긴 편이죠. 긴 편이에요. 긴 편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차차 좋아질 거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메이커에서는 또 이제 5월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에도 이제 PC 램, D램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해서 DDR4가 한 3% 정도밖에 하락 안 하는 그런 이제 하락폭이 크게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서버 D램도 DDR5 같은 경우에는 2.4%, 4 같은 경우는 5.5% 하락하면서 이것도 이제 하락폭이 많이 줄어든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락폭이 준다는 거는 이제 반전의 시기가 다가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 다루지도 못하는데 컴퓨터 한 대 사고 싶은 이 심정은 뭘까요, 도대체? 요즘 싸니까요. 요즘 노트북도 싸고 그러니까. 사실 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냥 하나 사놓고 싶어. 근데 이제 또 4년 되면 구닥다리 되니까. 네. 요즘 컴퓨터 하나 사면 오래 써요. 노트북 모르겠습니다. 노트북 구닥다리 될 수도 있죠. 저 한 4년 씁니다. 네. 애플 비전 프로 사요.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해. 이렇게 하고 다녀. 컴퓨터 4개 값이야. 그거 저 사무실에서 하면 되잖아요. 일단은 애플 비전 프로라고 5일날 애플에서 내놨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올해는 출시를 안 해요. 그냥 공개만 한 거고 내년부터 출시가 되고 가격은 $3,500. 우리나라 돈으로 무지하게 비쌉니다. 4,500만 원. 네. 사느냐 마느냐는 사실 얼리 어답터들이나 좀 사실 걸로 보이고 블로그 이제 하시는 분들이는 일단은 분석은 이제 특별히 새로운 건 없다 이런 좀 분석들이 대부분이고 애널리스트 분석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대로 나왔다 이렇게 그러니까 애플답게 완성도도 있고 디자인도 좋고 가격도 애플스럽고 예쁘지만 크게 새롭지 않은 컨텐츠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소비자들의 초기 반응은 긍정적일 것 같다. 살 사람이 한정돼 있어 이거는 분명히 대중적으로 사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M2하고 R1이라고 새로운 그 리얼리티 부분에서 센서를 이제 컨트롤하는 R1이라는 반도체를 쉽게 얘기하면 지연을 없애주는 타이밍 맞추는 거죠. 네네. 두 개의 반도체를 CPU를 넣었다. 그러니까 뭐죠? 반도체를 넣었다. 반도체를 두 개를 넣었다. CPU가 아니라. AP를 두 개를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몰입도 조절도 가능하고 외부 사용자를 인식해가지고 선명하게 또 그거를 이렇게 또 컨버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새로가 아니죠. 처음이니까 애플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애플이 요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점점 확대가 되지 않겠나. 그런 좀 기대가 좀
된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R1 같은 경우에 이제 이 AP가 다수의 카메라하고 센서들을 이제 조절을 컨트롤을 하는데 카메라 12개, 센서가 5개 이상 들어가는데 아이폰에 비해서 뭐 4배 정도 많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수혜가 있을 수도 있다. 많이 팔리면 수혜가 많죠. 근데 우리는 카메라 만드는 회사 거의 없어졌어요. 절대적인 수량이 작은 그렇죠? 수량이기 때문에 뭐 큰 어떤 기대를 좀 하기는 좀 그럼 누가 분석해? 애널리스트 분석이죠, 이거. 애널리스트 분석이죠. 네. 본인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저는 분석은 안 했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내용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럼 나중에 한번 다시 이거 갖고 얘기 좀 하죠. 네. 일단은 내가 이거를 사서 쓸 것 같지 않아. 뭐 애들은 애들도 언제 뭐 내가 먼저 샀나? 애들이 먼저 사지? 아니야. 일단 메타 걸 먼저 사서 쓸 것 같아. 쓰더라도. 일단 작년에 메타의 그 퀘스트 시리즈가 네. 거의 1200만 대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작년 VR 출하량은 3400만 대였고요. 거기서 메타의 점유율이 40% 정도였는데 네. 뭐 내년에 이제 지금 애플 비전이 한 30만 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 내년에. 과연 30만 될까? 일단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애플 아이폰 쓰는 유저가 1년에 2억 대 이상 파는데 0.001% 정도 산다고? 가격이 비싸서 쉽진 않을 거야. 이게 초반에 뭐 100만 대 파는 게 일단 빈살만은 좀 살 것 같고요. 네. 빈살만 하고 뭐 그 식구들 저 뭐 돈 많으신 뭐 킴 카다시안 이런 사람들 좀 살 것 같고. 근데 이게 아이폰에 비해서 가격이 4배 정도 되는데 이걸로 네. 왜냐면 이게 핸드폰은 들고 다니면서 24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하루에 절반은 이제 쓰고 다니지만 얘는 저도 조금 충격을 받은 게 이 들고 다니는 포터블 배터리를 가지고 2시간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발열구가 있어. 그렇다면 뭐냐면 전력 사용량이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무지하게 많은 거는 사실이고 왜냐하면 이 손으로 들고 다니는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2시간밖에 못 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영상이 굉장한 소모가 많이 된다는 건데 오히려 나는 거기서 가능성을 발견하는 거야. 얘네가 했던 게 공간 PC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새로운 공간에서의 PC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굉장히 큰 이게 새로운 건가? 이거 다 영화에 다 나와 이런 거요. 아니 마이너리티 리포트 보면 나오잖아. 그런 걸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일 뿐이야 이런 그러면 휴대폰은 옛날에 뭐 안 나왔어? 휴대폰도 이제 뭐 이런 데서 안 나왔어? 휴대폰도 이제 한 20년 지나면 필요 없어져. 그러니까 그 시작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공간 PC의 시작이라. 이거 굉장히 큰 개념을 잡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너무 쉽게 사람들이 생각한다. 아닌데. 근데 나는 모든 거는 영화 속에 다 있어요. 미래 공상과학 영화에 현재 나올 게 다 있어 거기. 새로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드는 거라서 그 영화 속에 투영되어 있는 미래의 어떤 그런 그 선지자들이 만들었던 것들이 후 세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똑같이 이제 따라가거든요. 그 왜냐면 사람이 하니까. 동감하는데 그렇다면 옛날 휴대폰도 지금 스마트폰도 옛날 영화에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분명히 비슷한 게 나왔을 텐데 그게 현실화됐을 때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바꿨느냐라는 걸 감안해 보면 공간 PC가 나왔을 때 앞으로 우리의 현실이 또 얼만큼 바뀌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사실은. 좋은 방향으로 편리한 방향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중에는 이게 지금 엄청나게 크지만 우리 옛날 컴퓨터 보면 엄청 컸잖아. 근데 지금 맥 컴퓨터 작은 건 요만해요. 손바닥 조금 두꺼운 손바닥만 해. 그렇게 작아졌어 컴퓨터가.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진짜 안경 수준으로 작아질 경우에는 글라스 수준, 그러니까 스포츠 글라스 수준 작아지면 사람들 그거 끼고 가면서 킥 해가지고 따다다다다다 안 할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인간의 편리함을 줄 수는 있는데 주식적으로 봐서는 아직은 뭐 이거에 큰 영향을 막 지금 주가에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건 또 그런 얘기. PQ가 지금 나오는 게 뭐 많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그냥 영화적인 그냥 공상적인 그런 차원으로 하면 어쨌든 된다. 준비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오늘 그 리튬 이제 2차전지가 오늘 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뭐 물론 이제 테슬라가 이제 6일 연속인가요? 상승한 그런 이유도 있었고
또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 작년 대비해서 이제 올해 원래 최저점은 거의 한 70% 정도 하락을 했었거든요. 거의 한 3,000달러까지 이제 중국에서 떨어졌었는데, 3천만 원 정도 18만 위안까지 떨어졌었는데, 반면에 이게 또 최근에 4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6월 달인 현재까지 한 71%또 급등하는 그런 또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 영향도 아마 있는 걸로 보이고요. 뭐 기존에는 원래 이제 누적 재고가 중국에서 굉장히 많아가지고 과당 경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가격 하락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70%가량. 근데 5월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그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요가 증가하고 수출도 좀 이제 중국이 이제 증가가 되면서 다시 탄산 리튬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래서 한 두 달 동안 70% 바닥에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라든지 뭐 LNF, 에코프로비엠, 뭐 에코프로는 당연히 이제 그 수산화 리튬 컨버전하는 회사가 있으니까 자회사예요.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오늘 기관 외국인 다 매수를 했더라고요. 예. 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연속성이 있는지는 뭐 그걸 뭐 예상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데. 네. 네. 혹시 저기 공매도 공매도는 이제 사상 계속 이제 최고치 근처에 있었는데 오늘 그걸 줄였는지는 오늘은 모르죠. 며칠 있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카타르 LNG 2차 발주가 지금 이제 9월 달 정도에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수주 실적을 보면 그 HD 한국조선해양은 72% 연간 수주 목표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네. 100억 달러 넘게 수주를 하면서 올해 목표를 벌써 70% 넘게 채웠는데 삼성중공업하고 하나오션 벌써 대우조선이죠. 예. 하나오션은 벌써 바뀌어서 대우조선? 아니 이름은 바꿨지. 그냥 기사에서 쓰는 거는 이제 사명이 바뀌었으니까요. 근데 얘네는 아직 뭐 28% 연간 수주 목표 대비해서 하나오션은 15%밖에 달성 올해 못했다. 별로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수익성 위주로 선별 수주해서 그렇다. 뭐 그런 변명? 사전에 너무 많이 변명인지 아닌지 했어.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하고 작년 있습니다. 재작년에 조금 덜 했어야 돼. 여하튼 26년도까지 우리 그 조선사들의 토크는 다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싼 뭐 수주를 저렴하게 할 필요는 없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나에 인수되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수주를 막 활발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은 좀 하반기에 좀 채워질 거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겠죠. 그 카타르발 2차 그 LNG 2차 발주가 이제 카타르 에너지에서 이제 먼저 선주들하고 2주 정도 이제 뭐 킥오프 회의를 한답니다. 뭐 어떻게 뭐 할 거냐 뭐 이렇게 용선을 어떻게 하고 뭐 어떤 걸로 할 거냐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한 이후에 9월까지 이제 뭐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하나오션하고 다시 이제 협상을 좀 진행해서 한 40여 척 정도 발주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척당 가격은 1차에서는 2억 1,500만 달러 정도를 그렇죠. 받았는데 지금 한 2억 3천만 달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 많이 안 오르네. 지금 2억 6천만 달러까지. 신조성가는 지금 2억 6천만 달러인데 대량 발주를 하기 때문에 할인을 해줘야 돼요. 많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네. 그래서 좀 깎아준다. 야, 10%가 넘게 할인 들어가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CJ 시푸드나 마니커 FNG 이런 이제 수산물 대용품들이 급등을 했는데 일본에서 자꾸 방류를 좀 할 것 같은 지금 그런 그렇죠. 지금 낌새가 지금 포착이 돼가지고 뭐 소금 관련주들도 오르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현재 이런 것들이 좀 급등해요. 아니 그 염전 오염되니까. 그러네. 삼부라 중수소인가 뭐 그런 게 이제 네. 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아프리카 TV가 이제 태국 최대 통신사와 제휴해서 이제 현지에 진출한다 해서 10%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반면에 YG 엔터가 G 드래곤과의 계약 종료 소식으로 마이너스 7%. 왜 종료를 했지? G 드래곤 정도면 거의 개국 공신인데. 모르죠. 다른 데 가고 싶으면 G 드래곤. 아니 근데 YG가 좀 그런 게 있어. 좀 내치는 경우들이 옛날에 투애니원도 그렇고 조금. 투애니원 내치어서 어디 딴 데 가 있어요?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래? 근데 그게 7년 딱 되니까 내쳤거든. 그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네 IP거든 이게 이제 어떤 자산에 가까운 건데 이걸 이렇게 함부로 사실 그거를 예를 들어 SM이나 하이브가 그대로 받아오면 되잖아.
근데 왜 그것도 아까 안 잔다고 했잖아. 잔다고 했는데 왜 앉아? 지금 24분이나 됐어. 지금 업종별 등락률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화학이 그 2%고 의외로 저기 운수창고가 1% 올랐습니다. 엔터 잘해요. 엔터. 왜냐면 아이유 팬이거든. 아이유 씨 보고 있나요? 아니 안 보죠? 네. 아유씨가 이걸 봐. 네. LG 화학이 3%, 이노베이션이 3%, 코스모 신소재가 2% 상승을 했습니다. 운수창고가 H&M, 페노션 6% 각각 상승을 했고요. 오늘 그 유통에서는 휠라 홀딩스가 5%, 네. 뭐 중국에서 잘 된다는 소식이 있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보험이 삼성화재, 삼성생명 1%. 반면 운수창고 업종에서 현대 기아차가 2%, 4% 하락하면서 이 모빌라이저 그거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자꾸 이제 소송, 오늘은 이제 사실 뉴욕시에서 소송을 걸어서 이제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어요. 이게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30초 만에 따진다는 소리 있어요. 차문이. 모르겠어요. 이게 차문은 다 그렇게 따지 않나? 아니래. 다 이보밀러 아이씨 발음도 안 되네. 그거 있는 차들은 안 따진대. 아니 그 저 차문 닫히면 그 저 정비소에서 부르면 우리가 그 저 화재 보험회사 부르면 와서 팍 따잖아요. 금방 따던데. 근데 외국 건 안 된대. 그게. 우리나라 뭘 하나 이보밀라이저를 하면 안 된대요. 우리나라는 다 돼 있는 거 아닌가? 그거를 단가를 낮추게 그걸 안 달았다. 97%인가가 안 달았대. 뭐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차들은 다 달았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야. 안타깝습니다. 잘 나가다가. 그 다른 차들 다는데 혼자만 안 달았으면 그건 뭐 잘못된 거고요. 네. 일단 뭐 오늘 현대기아차는 이래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자꾸 네. 두들겨 맞으니까 안 좋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뭐 차후에 기회가 될 수도 있지. 못 사신 분들은 많이 떨어지면 이번에. 뭐 그렇죠. 네,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악재예요. 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